네, 전국의 해군사관학교 1차 합격을 한 수험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서류 자소서까지 또 신원조에서 그 외의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면은 바로 면접을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에 S오피서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의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부분 것의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입니다. 온라인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들 그리고 실전 예상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이고, 오프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을 해봄으로써 보다 더 확실한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S오피스 어카데미 바로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는 다름 아닌 sofficer.academy cloud.net 이와 같은 주소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officer academy cloud.net 여기에 접속하시면은 선생님이랑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이트에 오시게 되면은 회사 관련되는 부분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좌입니다. 바로 특목도 2차 전형 대비 해군사관학교 면접 특강. 그래서 요 부분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강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좌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코스 소개가 나오고 코스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회사에서 면접하는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군사관학교 면접 부분이죠. 회사는 이제 분과별로 1분야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세 개를 묶어가지고 이 부분이 제1분과입니다. 그리고 제2분과가 군인 기본자세, 3분과가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토론, 집단토론 부분이고요. 4분과가 적응력 면접이고 5분과가 종합판정. 이와 같은 전체 회사에서 면접 보는 그 포맷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온라인 부분 것의 강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분과 이제 국가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국가관에 대한 부분 것에 대해서 전체 이제 여러 개 강좌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분과 1분야 국가관인데 이 국가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팁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면접은 우선 형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면접은 우선 형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 알고서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어떻게 대비하는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꿀팁들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이나 또는 나올 수 있는 부분 것의 실전 가지고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국가와 나와의 관계, 최근에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 이 부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문의 군대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국토의 개념, 특히 우리나라 영토, 영해, 영공인데 영해의 개념은 또 무엇이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국토를 수호하는 건 누가? 국군이 하죠. 국군은 육해공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은 당연히 영해를 수호하는 부분인데 독도경비대는 해군이 아니라 해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 것은 심층 주제나 또는 집단 토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특히 여러분들 꼭 개념 알고 가야 될 거 있습니다. 대양해군입니다. 연근의 해군이 아니라 대양해군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독도방위에 대한 견해, 해경이 하는 게 맞냐, 해군이 하는 게 맞냐 하는 부분이죠. 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독도가 우리 영토이면 당연히 군대가 파견돼가지고 군대가 당연히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맞는데 국제적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군대가 아니고 경찰이 주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것이 여러분들 타당한지 아니면은 경찰이 주둔해야 될 것이 아니고 군대가 주둔해야 된다. 그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은 토론 주제도 좋고 국가 간에서도 영토의 개념 또 역시 같이 연결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분과가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세분화하게 나눠가지고 1분과 1분야가 국가관, 1분과 2분야가 역사관, 1분과 3분야가 안보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1분과 2분야의 역사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역사관을 어떻게 보고 하는 부분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역사 또 국가사도 마찬가지 역사 시사 논술이라는 것이 있어도 직접 글로 쓰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와 같은 과정이 없이 별도 논술 없이 바로 여러분들 면접으로 여러분의 역사관을 측정을 합니다. 사관의 기본적인 개념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주의 사관이냐 실증주의 사관이냐는 부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의 이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건국의 시기라든 것도 되지만 특히 6.25 전쟁의 성격,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독도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나왔지만 이순신 장군이, 전체 이순신 장군의 그와 같은 혁혁한 공로가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죠? 하객진 그와 같은 전법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역사 속에서 갖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의 의미 이 부분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적 의의를 부여를 해주느냐 하는 부분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국전은 북침인가 남침인가 하는 부분이죠. 예. 자, 북침 남침의 어떤 정의를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또 북침이 북쪽을 침략한 건지 북쪽이 침략한 건지 자 그런 개념서부터 명확하게 해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예전에 1차, 2차 연평해전이 있었죠. 연평해전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1분과의 2분야 역사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분과의 제3분야 바로 안보관입니다. 최근에 특히 안보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커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안보관에서 이제 물어보는 내용들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보관에서는 다름 아닌 일단 면접 절차 대비법 이 부분은 필수라 그랬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됐던 주적의 개념입니다. 주적의 개념은 현재 국방백서에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의 주적은 무엇이냐, 그 주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북한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의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지도권 그리고 괴뢰정부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세력들로 볼 것이냐,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의 개념에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부분과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한국전은 남침이냐 북침이냐 아까 얘기했고요.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 부분이죠. 그렇죠. 사드 배치가 한미 동맹을 위해서 또 북핵 위험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라고 판단하느냐.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 환경 영향 평가 안 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그와 같은 경제 외교에서 많은 실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극렬하게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것은 사실은 주제 토론으로도 좋지만은 안보관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육자회담, 햇빛 정책, 예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Six Party Conference, 육자회담. 햇빛 정책, 선샤인 팔러시. 예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달빛 정책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언론사에서 표현한 부분인데 바로 문 대통령의 그와 같은 대북 정책, 바로 문스 팔러시죠. 근데 문이 이제 달도 되니까 그래서 프레젠트 문스인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이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루너가 되겠죠. 그래서 선샤인 팔러시 말고 별도로 문라이트 팔러시, 루너 팔러시 부분 것으로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거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좀 가지고서 접근해 주는 게 좋다.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의 개념,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자세, ICBM 최근에도 또 발사했었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대비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제1분과 국가간 안보관 역사관, 국가간 역사관 안보관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필답만 준비해온 학생들 또 수능만 준비해온 학생들이 대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선생님 강의에서 명확하게 각각을 어떤 성격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면접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분과를 그 정도로 정리하고 2분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분과에서는 바로 군인 기본자세 면접이 되겠습니다. 군인 기본자세 면접 부분 거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평가 방식과 절차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의 기본자세를 신, 언, 서, 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언서판. 군인은 무릇 신언서판을 제대로 확립해야 됩니다. 신 뭐죠? 몸을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언, 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 글로서 어떻게 표시할 거냐. 판, 판단력. 이 네 가지를 제대로 갖추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군인의 기본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 바른 자세, 개별 면접할 때, 그리고 집단 면접할 때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절도 있는 자세, 단정함.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면접장 갈 때 두 발도 제대로 하고, 복장도 아주 단정하게 갖추고, 그와 같은 모습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언입니다. 발성, 어투, 발음이 정확한가.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우리 면접생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뭐뭐 있습니다. 물어볼 때는 뭐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다나 까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있잖아요. 제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슨 뭐 동네 옆집 아저씨랑 그와 같이 대화하는 식의 그와 같은 어투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추천서에 들어가 있는 군인 정신이 있느냐, 군인 기본 자질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력, 또 표현력, 이와 같은 것을 보는 부분이 이 신원서판에 해당하고, 이 신원서판을 해군에서는 군인 기본 자세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각각의 강좌에 집중해서 자기 것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집단 토론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일단은 토론의 방식 자체가 개별 면접을 하다가 집단 토론 면접을 한다는 거에서도 부담이 되고, 이슈 자체가 굉장히 컨트로버셜, 아주 논쟁적인 부분이고 찬반이 확실히 나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앞에 했었던 역사관, 안보관, 그리고 국가관에서도 얼마든지 나왔던 문제들이 주제 토론에서 토론의 주제로 등장할 수 있음에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공자와 한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공자의 사상과 한비자의 사상을 이렇게 좀 이제 지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떤 사상가의 어떤 통치 사상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아주 문제가 괜찮았었죠. 네. 다음, 전작권, 전시작전권 이항에 대한 부분 거. 그렇죠?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회수해 왔는데 다시 보수정부로 넘어가면서 전작권을 회수하는 그 시기를 늦췄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전작권을 빨리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보된 상태에서 한미동맹을 보다도 굳건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것에 대한 토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채용 시 자소서의 학력상 기재 불가 및 블라인드 면접, 최근에 공기업에서 채용할 때 학력란을 완전히 이제 삭제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찬성 반대, 학력으로 인해 가지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져야 됩니다라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뽑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다도 그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학력 기재라든지 또는 기타 부모의 신상과 관련되는 것을 기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견해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거에 대한 토론 문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에 대한 토론 이것은 워낙 다른 군에서도 많이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 외고, 중국과의 경제 외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 다수의 여론, 여러 가지 부분 것이 있는가 하면 한미 동맹, 그리고 북핵 위험에 대한 대처,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아주 상치하는 그와 같은 토론 주제로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죠. 자, 예전의 기출문제 제주 강정기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 직업군인 증가에 대한 견해,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인터넷 실명제 부분과 예전 문제였고요. 군사 보안과 국민의 알 권리, 그렇죠. 군대는 비밀을 등급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한 어떤 지역에 대해서 군사 제한구역, 군사 통제지역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민간인의 출입을 막거나 민간인의 정보 접근을 갖다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수 부분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제 그와 같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그 과정이나 이와 같은 것을 밝히지 않고 보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국방부 편의주의적인 그와 같은 행정을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었을 때 군사 보안이 중요하냐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냐 이 부분 거에 대한 토론 주제로서 아주 적합한 그와 같은 주제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의 여러분들 강좌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배경 지식과 그리고 논지 전개 능력을 이끌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분과는 다름 아닌 적응력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면접인데 이 적응력이라는 부분 것은 기본적인 인성 면접이죠. 그 인성, 그와 같은 부분이 해군사관학교에 와서 4년간의 이런 혹독한 그와 같은 생도 생활에 적응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이제 따라서 특히 인성 면접에서 핵심인 학생분항 자소서 면접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적응력 면접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어렵죠.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한 이유를 말하라. 회사에서 학생을 생도로 뽑아야 되는 이유는 즉 왜 당신이 회사 생도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회사 합격 시 생도 4년간의 학업 계획은 본인 성격이 단점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라. 그렇죠? 단점을 말하면은 내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자기 단점을 말하고 그 단점을 회사 입교했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까지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자기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고 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지원 시 가장 영향을 준 인물, 리더십 활동 중에 역경은 없었느냐, 그리고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동아리 활동 중에 회의감이 들었던 사례, 해군사관학교 선발되어져야 되는 이유, 아까 뽑아야 되는 이유나 선발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자, 배려를 실천한 사례, 배려, 나눔, 협력 이런 부분 것은 당연히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자소서 부분 것을 확인하는 그와 같은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이것은 자소서 2번 항목 부분 걸 확인하는 거고 해군 사관 생도로 선발되어야 될 이유 이거는 자소서 4번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자소서를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소서 쓰는 것도 중요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면접 대비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종합 판정 부분입니다. 바로 회사 교장님 밑에 준장이죠.
그와 같은 위원장이고 그리고 참모장이고 생도대장의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과의 면접입니다. 종합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입교 후 적응 및 융화될 수 있는지 아주 편하게 물어보는 그와 같은 장군님도 계십니다. 군인 근본 자질 그리고 입교 후에 자퇴할 수 있는지 가장 끔찍한 건 힘들게 선발해 놨는데 그리고 학생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1년 2년 지나다가 적응을 못하고 퇴교 처분을 당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러분들 생도 한 명을 키워내는데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합격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 등을 확인하는 경우 너 그래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 지금까지 시험 잘 봤어? 지금까지 하느라 고생했어. 기분이 어떠니? 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회사 적응력, 공동체 생활 물어보는 거 있고요. 개별성으로 자신만의 특기, 개성, 독특한 성격은 어떠한 거냐 이런 부분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 순발력, 창의적인 대처 능력, 표현력, 임관 후의 계획, 어떤 병과, 함정병과를 할 거냐, 다른 병과를 할 거냐, 그리고 회사 준비 과정에 대한, 그래, 그간 수고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것의 요령으로, 아주 방대하게, 여러분에게, 면접 과정에 대해서 전달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온라인 수강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이 머리로 얻은 지식을 100% 활용해서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직접 모의 면접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